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랜저 IG 올류 K7 3.6 모델은 구매 안 해보셨나요? 디젤의 이제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됐고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머슬카 같은 느낌의 미국 형님들은 전용 프론트 그릴로 출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준수한 연비를 제가 이제 몰아보면서 느낀 건데 부품 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쉽다고요? 단점은 쉐보레라는 1100이 되어 있는 마법인가요? 그쵸. 고질병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잘 납니다. 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트렁크의 누수가 등이 빨간색이에요. 예? 조심해야 되는 게 형님들 안녕하세요, 황기사입니다. 1958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했던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쉐보레의 전륜구동 준대형 세단, 바로 쉐보레 임팔라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쉐보레 임팔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쉐보레 임팔라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이천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이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32살 임팔라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16년식 임팔라 2.5 LTZ 최고 등급이고요. 옵션으로는 썬루프가 추가된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중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2년 4월쯤에 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 당시에 차량 가격은 1,800만 원 정도였고요. 이것저것 부대 비용하고 이런 거 포함해서 한 2,200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약 91,600km고요. 구매 당시에는 59,000에 구매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2014년식 8세대 말리부 디젤 몰았었습니다. 차주님께서 뭐 쉐보레 지분 있는 거 아니시죠? 그거는 아니고요. 조심스럽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쉐반 아니시죠? 약간 쉐파 기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쉐보레 임팔라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쉐파이기 때문에 구매했습니다, 사실. 무조건 쉐보레? 사실 그거는 장난이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전에 다니던 직장이 출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리부 디젤을 타고서 이곳저곳 방방곡곡 돌아다녔었고요. 연비를 생각하시기 위해서 일단 디젤 세단 모델을 타셨던 거네요. 그런데 이직을 최근에 이제 하게 되면서 주행거리 자체가 현저하게 짧아지다 보니까 디젤의 이제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가솔린 모델을 알아보던 중에 이제 임팔라가 눈에 들어왔게 됐고, 임팔라가 원래 이제 제가 그 전부터 갖고 싶었던 차량이었거든요.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결론은 쉐슬람이 맞네요. 그죠? 그럼 차주님께서 2.5 가솔린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3.6 가솔린 모델은 구매 안 해보셨나요?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구매 목적이 출퇴근 거리가 짧아져서 그 출퇴근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내가 굳이 고배기 차량을 몰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2.5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임팔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주력 모델이 그 당시 출시 당시에 3천만 원 중후반 모델이었던 2.5리터 모델이 판매량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3.6이 실제로 찾아봤을 때 매물도 적기도 했었고요. 2.5가 거의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LT 트림도 있는데 LTZ 트림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원래 둘 다 보기는 했었는데 사실 중고차가 쉐보레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감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LTZ 등급을 보게 됐고, 또 원하는 옵션들이 또 LTZ에 많이 포진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쉐보레 임팔라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포드 토러스도 한번 봤었었고요. 그랜저 HG랑 그랜저 IG, 그리고 올류 K7 그 정도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 포기하신 이유 뭔가요? 나머지 친구들도 다 좋은 차들이긴 한데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임팔라의 디자인이 제 취향이어서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쉐보레 임팔라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약간 아메리칸 머슬카 같은 느낌이 약간 날카로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MSG를 과하게 좀 쳐보면 그 쉐보레 카마로를 연상하는 것과 카마로는 좀 제가 아무리 좀 쉐슬라 빠여도 카마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부 보시게 되면 HID 헤드램프와 LED 주간 주행 등의 날렵한 디자인과 더불어서 가로 형태의 그릴이 인상이 깊은 것 같은데요. 임팔라 포인트 중에 하나가 2.5와 3.6의 가로 그릴의 형태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3.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나비 넥타이가 진 정갈하게 앞에가 좀 막혀 있다고 하면은 임팔라 2.5 같은 경우에는 가로 그릴로 이제 포진돼 있습니다. 3.6 모델 어드밴스드 세이프티 팩 옵션이 적용이 되면 세이프티 팩 전용 프론트 그릴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릴의 차이가 좀 인상 깊은 것 같고 하단부에 조금 공격적인 디자인의 범퍼가 임팔라의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되면 전장이 약 5m가 훌쩍 넘는 5110mm의 와이드한 차체 크기를 뽐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이 차량 휠은 19인치 휠입니다. 2.5 LT 기본 모델 가게 되면 18인치 휠이지만 이 친구 LTZ로 올라가게 되면 19인치 휠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도 하단부 쪽에 임팔라 레터링이 조금 더 와이드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것 같고 뒷 휀다 쪽 상단부에 보시면 임팔라 심볼이 붙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임팔라 심볼이 붙어 있는데 처음에 임팔라인지 몰랐어요. 후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에 타던 차량이 8세대 말리부다 보니까 걔는 이제 디자인이 좀 약간 네모네모해요. 근데 이제 얘는 약간 둥그스름해서 그때 그 딱딱한 분위기를 좀 완화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일램프를 잇는 메탈 느낌의 디테일도 포인트가 아주 좋으면서 하단부에 대형 크롬 듀얼 머플러가 후면부의 스포티함을 완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럼 차주는 이 차량 출력은 마음에 드시나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타던 차가 8세대 말리부 디젤이었기 때문에 2.0이었거든요. 얘는 2.5다 보니까 출력이 그거에 비하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이 차량 4기통 2500cc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199마력의 26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일반 시내 주행하실 때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도 마음에 드시나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전에 타던 차량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도 준대형과 중형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얘가 좀 더 좋다고 기분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과 더불어서 정숙성도 마음에 드시나요? 그 전에 타던 차가 디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봐도 되게 정숙해요 이 차. 맞습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전방 유리랑 이 옆에 1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차음이 되는 유리를 이제 썼다 하더라고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전 트림에 기본 적용이 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주행을 하다 보면 풍절음 같은 게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상쇄가 돼서 조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을 시켜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숙성도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그럼 실외 디자인과 더불어서 이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요즘 나오는 차들 디자인에 비하면은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고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그 저녁이 되면은 쫙 비춰주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 실내에 딱 앉았을 때 미국 형님들의 아메리칸 감성을 물씬 풍겨주는 듯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4.2인치 컬러 LCD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시인성 좋게 들어가 있고 또 엔진 오일 같이 이제 그런 수명 같은 것들 그런 걸 볼 수 있게끔 또 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포크 핸들이 아주 묵직하게 디자인이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귀여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좌우 균형감이 있는 센터페시아 디자인과 더불어서 8인치 마이링크 내비게이션이 아주 시인성 좋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의 깨알 장점이라고 하면은 세이프티 박스가 안에 있어가지고 얘를 눌렀을 시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납 공간들 약간 비밀스러운 뭔가 열려라 참깨 느낌으로 트랜스포머가 변신하는 것처럼 이 수납 공간은 비상금 같은 거 넣어놓기 좋아요. 비상금 같은 거 넣어놓기도 좋고. 곧 결혼 앞두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와이프 될 분에게는 비밀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기본 LT 트림 가게 되면 6개의 스피커가 들어가지만 이 차량 LTZ 트림에 들어가 있는 11개의 스피커가 들어간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운드 마음에 드시나요? 노래를 들으면은 약간 때려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사운드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준수한 연비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몰아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공도 주행을 할 때도 한 5에서 한 7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속 주행을 할 때는 한 11에서 한 12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5에서 7이면 잘 나오는 건가요? 이 차의 크기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잘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 어떤 거 넣으세요? 저는 일반유를 넣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차주님의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주변에서는 약간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약간 할배 운전입니다.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차량은 아쉽게도 단일 모드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모드로는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항속 주행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일반 공도는 한 6 정도고요. 고속 주행은 한 4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복합 평균 연비는 여기 트랙에 찍힌 게 11.1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유하는 습관은 주유 바늘 게이지가 한 중간 정도 왔을 때 5만원 정도를 주유를 하는데 한 1,6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5만원 정도 넣게 되면은 한 320에서 한 350 정도 거리가 늘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차주님께서 기름을 가득 넣으셨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뜨시나요? 보통 한 800에서 850 사이로 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유 게이지 거의 완전 바닥쯤에서 가득 주유해 본 적이 있는데 기름가 한 1600원대 기준으로 해서 한 66리터 정도 들어갔고 가격이 한 11만원에서 한 12만원 사이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공간 거주성, 그게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넓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뭐 골프 가방이 4개가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쉐보레 차량의 특성 중에 하나가 6대4 폴딩도 되지 않나요? 예, 폴딩이 또 돼가지고 기른 짐 같은 경우에도 폴딩을 하고 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해외 직구로 부품 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구하기가 쉽다고요? 예, 상당히 쉬워요. 이 차량 부품 미국에서 직수입을 해야 돼갖고 부품 구하는데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 쉽다고요?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제 미국 세단으로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품들이 생산이 됐고 물론 이제 직수입된 차량이다 보니까 부품 자체를 들여올 때는 돈이 좀 들긴 하지만 돈이 드는 거 외에는 부품 구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오는 것도 사실 거의 일주일 내에 받았던 것 같아요. 모든 부품들이. 또 다른 장점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 같은 데를 나가 보면은 사실 임팔라를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도로에서 같은 임팔라를 만나면은 좀 반갑기도 하고 해서 추적하는 듯한 느낌으로 뒤에 따라갈 때도 있고, 한 번은 제가 카센터를 갔었는데 정비가 끝나고 만리우 차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닌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차량 번호를 얘기하면서 제 차인 걸 알았고, 그 후면부 보면 말리부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테일램프가 디자인이 비슷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도 가끔 헷갈릴 만큼 이게 희소성이 있다, 그때 알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중고차로 구매하게 됐을 때 엄청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션 트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썬루프 하나가 있어요. 추가 옵션이 썬루프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썬루프 추가된 모델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LTZ 가게 되면 거의 풀옵션의 감성을 느낄 수 있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감가가 된 가격으로 통풍 시트나 아니면은 뭐 내비게이션, 그리고 마이링크, 뭐 보스 사운드, 기본적인 그런 옵션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보니까 저는 되게 상당히 큰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쉐보레 임팔라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단점은 아무래도 쉐보레라는 거겠죠. 감가가 엄청납니다. 구매하실 때는 가성비 개꿀이라고 하시고 나서 왜 단점이에요? 이제 1800에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이 비슷한 기로수의 연식의 그 차량을 보니까 지금 얼마 정도인가요? 지금 거의 한 1100에서 한 1200인 것 같습니다. 구매하시고 지금 약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1800짜리가 지금 1100이 되어 있는 마법인가요? 그쵸. 사실 이 쉐보레 감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이 임팔라에 고질병이 있어요. 고질병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이게 고장이 잘 납니다. 아하, 요 마이링크 요거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수리를 한번 한 거예요. 실제로 수리를 한번 한 건데 또 고장났어요 지금. 어떤 게 고장나서 어떻게 수리하신 거예요? 다른 화면들은 나오는데 내비게이션하고 DMB를 눌렀을 때 얘가 아예 반응을 안 합니다. 그냥 멈춰 있어요. 바뀌질 않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멍 네. 때립니다. 그래서 한번 수리를 하셨는데도 수리를 했는데도 또 나갔습니다 지금. 또 고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고칠 생각은 없고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걸로 이제 해서 대체로 타려고 합니다. 고쳐봐 또 고장 나니까 해탈하신 거예요. 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는 지원을 하긴 하는 거예요. 예, 알아보니까 지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도 이 고질병 때문에 전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무선이 아니고 유선이어서 이제 선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터치 반응 속도 같은 것도 좀 느린 편인가요? 상당히 느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워낙 구형 약간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기능 자체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내구성도 단점이기는 한데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해주는 이 서비스도 지금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데이트를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내비게이션 고질병에 더해서 또 이상한 고질병이 하나가 또 있어요. 임팔라가. 이거는 이제 차를 알아보실 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임팔라가 이제 트렁크에 누수가 되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트렁크에 물 샌다고요? 예, 스페어 타이어 공간 쪽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출렁출렁 거리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그런 고질병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디로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고이는 거죠, 물이. 그러면 이거 수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누수를 잡겠다고 그거를 찾는 수리를 이제 하게 되면은 원인을 바로 찾으면은 다행인데 원인을 바로 못 찾고 이제 이것저것 뜯다 보면 또 이제 수리비가 또 많이 나오는 거죠. 차주님도 트렁크 물 새는 거 당첨되셨나요? 다행히 저는 당첨은 안 돼가지고 잘 타고 다니고 있긴 한데, 많은 이제 임팔라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임팔라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 고질병에 대해서는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문제 없이 임팔라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오셨던 쉐보레 올뉴 말리부 차주님께서도 트렁크에 물 새신다는 얘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차를
차량도 역시 그런 고집병이 있네요. 또 다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면부 디자인을 장점으로 들었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LED 헤드램프가 없습니다. LED 헤드램프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 이제 전구 램프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이제 직수입을 해온 차다 보니까 테일 램프 등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다 보니까 낮에는 시인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끼어들거나 그러게 할 때 이제 낮에는 많이 오해를 좀 받아서 막 뒤에서 빵빵거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되게 시인성이 떨어지고 깜빡이 안 켰는데 왜 갑자기 껴들어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2.5에만 있는 이 스탑앤고 기능. 다른 브랜드들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탑앤고를 끌 수 있게끔 온 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아예 이제 작동을 안 하게끔 할 수도 있고 쓰고 싶을 때 작동하게끔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런 스위치가 없고 그냥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꺼지길 원하는 타이밍에도 시동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이 스탑앤고 기능이 2.5 모델에는 있는데 3.6에는 아예 없나요? 아예 없습니다. 배기량이 낮은 애들은 스탑앤고를 많이 달아놓는데 하필 또 온오프 스위치는 왜 안 달아놓나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최근에 이 차량 옵션 중에서 3.6 모델 LTZ 트림 가게 되면 스마트 드라이빙 팩이라는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옵션 가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는데 이 차량은 일반 크루즈 컨트롤로 알고 있어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불편하죠. 자동으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게 달려 있으면은 발 아플 때 사용을 하든가 그럴 수가 있는데 일반 크루즈다 보니까 그런 거 전혀 안 돼서 있지만 안 쓰는 기능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핸드폰들을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있으나 마나합니다. 최신 핸드폰 기종은 아예 인식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렇죠. 인식을 못해서 충전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갈아 껴줘야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마저도 충전이 느려서 잘 안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제가 아까 장점에서 부품 구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부품 가격이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가격이 상당히 좀 나가기 때문에 그건 좀 단점입니다. 쉐보레의 비싼 수리비와 비싼 부품 가격 이거는 굉장히 악명 높거든요. 뭐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나오면 더 좋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를 좀 이제 좋아를 하니까 감안하고 타고 있습니다. 쉐보레 임팔라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가 110만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만 30세 이상 기준으로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2.5인데 이제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한 45만원 정도? 그리고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시내는 한 6 정도로 달리고 고속도로는 한 4 정도로 해서 비율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복합 평균 연비가 한 11.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1000에서 한 1500km 정도 타게 되는데 그랬을 때 20에서 한 25만원 정도 그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쉐보레 공식 센터를 가지는 않고요. 제가 사가지고 뭐 지인 카센터 쪽으로 가서 이제 갈게 되는데 그랬을 때 한 번 가는데 10만원 초반대? 그렇게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19인치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가는데 거의 한 70에서 한 80만원 정도 사이로 들고 있습니다. 쉐보레 임팔라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매번 탈 때마다 사실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 차량을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미국 집수입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품 구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지만 가격대라든가 수리비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임팔라가 사실 이제 차는 많이 안 팔려서 약간 비운의 차량으로 많이 불리는데 그래도 차 자체의 성능이라든가 주행성 이런 것들은 되게 좋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꼭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